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의미, 그 다음에 장단점, 특성, 장단점을 배웠고, 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어디까지 배웠습니까? 재생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까지 배웠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그 외의 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신 에너지까지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로는 우리 152페이지예요. 152페이지. 자, 학습 목표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신재생 에너지의 의미와 개발의 중요성 우리 여기까지는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열 에너지 한번 볼게요. 자, 지열 에너지는 말 그대로 땅지자예요. 땅 속에 있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예요. 그럼 땅에 왜 열이 있을까요? 우리 땅에는 그 뭐가 있습니까?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들 과학 잘하는 학생들은 알 거예요. 이 가운데 뭐가 있죠? 핵이 있어요. 핵.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고 그 다음에 멘틀이 있죠. 자, 이 멘틀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그마가 있어요. 마그마. 용암이 흐르는 마그마. 이 마그마로 인해서 또 뭐가 있습니까? 마그마가 있고 지하수가 있죠. 지하수가 뜨거워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 지하수가 흐르고 근처에 마그마가 있을 경우에는 이 지하수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파서 지하수가 있으면은 이 엄청나게 뜨거운 이 지하수를 이용하는 게 바로 지열 에너지예요. 보통은 강릉에는 없어요. 지열 에너지가. 자, 보통은 뭐가 있으면 뭘로 이용합니까? 온천수를 이용하죠. 어느 날 땅을 팠더니 뜨거운 물이 땅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이용해서 관광 목적의 온천 요즘은 온천 많이 안 하죠. 온천수를 이용하는 게 대표적인데 더 뜨거운 열이 발생되는 지역은 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발전소를 세워버리는 곳도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너무 천천히 해서 선생님 생각보다 진도를 많이 못 나갔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이용하는 1순위가 바로 이제 요 가정에서는 태양광 에너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도 요게 설치된 집이 있을 거예요. 요렇게 이제 요거는 집에는 설치하기 조금 너무 크고, 자, 햇빛을 받으면 햇빛이 전기로 변환되게 만들어주는 게 요 태양광 장치예요. 이 태양광 장치는 이렇게 생긴 전기 소자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두 개서 붙여서 만든 것을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이 다이오드는 이제 전기 부품 중에 하나예요. 이 다이오드, 태양광 다이오드를 여러 개 붙인 게 바로 요 태양광 장치예요. 이 다이오드는 햇빛을 받으면은 다이오드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전자가 있어요. 전자. 마이너스 극성을 가진 전자. 요 마이너스 극성이 햇빛을 받으면 막 움직여요. 전자가 움직인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전기가 통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공부 열심히 했으면 알 거예요. 자, 이 전자가 이동시키는 게 바로 요 태양광 다이오드예요. 이것들을 여러 개 붙여 놓은 게 바로 요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 직접 전기로 발생시키는다. 근데 이거의 장점은 뭐예요? 일단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은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죠. 태양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영구적이에요. 또 한번 설치해 놓으면은 전기를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죠. 대신에 단점은 뭡니까? 단점. 일단 설치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요. 자, 이만큼 설치하는데 실제 가격으로 따지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엄청 비쌉니다. 자, 그리고 또 단점이 있어요. 고장이 잘 나요. 왜? 야외에 있죠. 야외에 있기 때문에 비와 바람과 눈을 온갖 다 맞아야 돼. 고장이 나면은 고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고칠 수가 없죠.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 수리기사를 불러야 돼서 설치 고장 비용이 또 고장 수리 비용이 너무 비싸요. 가장 큰 단점은 뭐예요? 비 오거나 눈 오거나 또 저녁에는 전기를 생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로만 사용하는 집은 없어요. 태양광 에너지는 뭐라고 해요? 보조수단이에요. 보조수단. 주수단은 아닙니다. 보조수단으로만 사용이 된다. 이게 단점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태양 이번에는 열입니다. 열. 자, 태양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태양의 에너지, 요런 태양의 에너지는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광. 태양광은 빛광자예요.
빛을 이용하는 태양광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양 보면 뜨겁죠. 여름,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 올 것 같은데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자, 태양의 열을 이용하는 태양열 발전. 태양의 힘은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합니다. 자, 태양열은 말 그대로 태양의 열을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한번 해봤을 거예요. 그 돋보기 같은 걸로 불 혹시 내본 사람 있어요? 돋보기는 태양의 빛을 한 곳에 모아줍니다. 이 모아서 이 뜨거운 곳에 휴지나 잘 타는 물질을 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불이 붙어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게 이제 태양열 에너지. 근데 실제로는 전기를 만드는 거는 극소수고 보통은 어디에 많이 사용합니까? 요 온수, 따뜻한 물 만드는데 많이 사용합니다. 발전보다는 따뜻한 물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풍력 발전소가 나왔습니다. 이 풍력 발전소는 우리가 날씨 좋을 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날씨 좋을 때 저기 대관령 너머에 있는 풍력 발전소가 보이죠? 선생님도 매일 보면서 출근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선생님 실제로 가봤어요. 하늘 목장, 여러분도 가본 사람들 많을 거예요. 엄청나게 커요, 작아요? 엄청나게 큽니다. 진짜 어떻게 저 산 꼭대기에다가 이걸 설치했을까 싶을 정도로 커요. 그게 바로 이제 풍력 발전소입니다. 풍력 발전소는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또 회전 에너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 이 안에 발전기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발전기로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풍력 발전소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설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럼 바람이 많이 부는 곳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말했던 산 꼭대기. 또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여기 나와 있죠. 해안가, 바닷바람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바다에 많이 설치를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 꼭대기에 이렇게 큰 장치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안 힘든 일이에요? 엄청나게 힘든 일이죠. 그래서 설치 비용이 비쌉니다. 바닷가도 마찬가지예요. 바닷가에 이 큰 것을 가지고 설치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고, 그래서 이 설치 비용이 비싸고, 또 마찬가지로 바닷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설치를 했을 때 고장이 자주 날까요, 덜 날까요? 바다에 부식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고장이 많이 나요. 그래서 수리하는 비용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 풍력 에너지를 장단점이 있어요. 이 풍력 발전소 아까 강릉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강릉 전기의 몇 프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풍력 발전소 있지만 지금 저쪽 안인인가요? 강릉 안인 쪽에 화력 발전소를 또 세우고 있죠. 이 풍력 발전소 아직까지는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전기를 자급자족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화력발전소나 또는 저기 울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당분간은. 왜냐하면 아직 기술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세대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일상화됐으면 좋겠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폐기물 에너지입니다. 폐기물 에너지. 자, 이거는 이제 폐기물 에너지는 요런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 있는 지역에서만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가정이나 또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연소시켜서 이 연소시키는 열을 이용하는 방법과, 자, 여기 있죠. 폐기물의 열을 이용하는 방법과 또 연소시켜서 그 남은 것으로 탄화연료로 가공해서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또 얘기했죠. 열병합처럼 두 가지. 이 폐기물 에너지도 태워서 만드는 열로 이용하는 방법과 태우고 남은 것들을 또 가공해서 만드는 두 가지의 에너지로 이용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수력발전소, 자, 잘 알고 있는 것도 나왔습니다. 수력발전소. 자, 수력발전소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한 글자로, 아이고, 댐이라고 하죠. 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강릉에도 오봉댐이 있다고 들었는데 선생님 아직 못 가봤어요. 오봉댐. 자, 물이 높은 곳에, 이 댐은 물을 높은 곳에다가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전기가 필요하다 싶으면은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럼 이 높은 물에 있는 물이 아래로 쭉 떨어집니다. 무슨 에너지? 이 높은 곳에 있는 위치 에너지를 떨어질 때 운동 에너지로 바꾸고, 이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시 또 뭘로 바꿉니까?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해되죠?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그래서 댐이 높으면 크면 클수록 만들 수 있는 전기가 많아집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댐은 뭐예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강원도에 있습니다. 강원도. 강원도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거는 그냥 알아두세요. 자, 소양강 댐입니다. 춘천에 있는 소양강 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댐이에요. 몇 미터일까요? 바로 외우기 쉽죠? 1, 2, 3. 123m예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이 떨어지는 힘으로 수차를 회전시켜서 얻는 에너지이다. 자, 수량이나 낙차가 큰 강에서는 댐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발전한다. 이 댐은 사회 시간에도 배웠을 건데 이 전기를 생산하는 목적 외에도 뭐를 또 해줍니까? 바로 가뭄과 홍수를 예방해 주죠.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는 게 댐이에요. 그런데 이 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해 놓으면 좋아요. 물론 신재생 에너지이고. 근데 설치하기 위해서는 또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또 그만큼 환경 파괴도 뒤따라 온다라는 점 꼭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댐은 또 건물을 대충 지을 수가 없어요. 대충 지으면은 엄청나게 큰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한 2년 전인가요? 2년 전에 라오스에서 댐이 붕괴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그게 이제 뉴스가 많이 나왔고 그 댐을 우리나라 건설사가 지었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잘 지어야 돼요. 댐이 한번 붕괴되는 순간 아비규환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내려오고 사람이 많이 죽을 수도 있는. 그래서 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튼튼하게 지어야 되고 안전되게 지어야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활동하면서 배우기. 자,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중에서 우리 집에 활용 가능한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집에서 수력발전소 사용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자, 풍력발전소는 없겠죠. 왜? 바람이 많이 불지도 않고 풍력발전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커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태양광이나 태양열 에너지일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집에서도 사용 가능한,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신에너지를 알아야겠죠. 아까 신에너지는 이제 새로운 신이에요. 예전에 그럼 신에너지에는 수소 에너지, 연료 전지 에너지, 또 석탄, 액화, 가스화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새롭지 않은, 수소는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소를 에너지로 사용한 것은 없었다. 그래서 이 수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다. 수소 에너지는 점차 쓰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수소 자동차가 나왔죠.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에서도 나온 것 같아요. 수소 자동차가 나왔고, 수소가 연소하여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할 때 열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소의 단점이자 장점이에요. 열에너지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수소를 잘 못 다루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수소 자동차가 나온 거 보니까 수소를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됐고, 또 수소는 엄청나게 풍부하죠. 어디에 존재합니까? 요 물에 존재합니다. H2O. 이 물에서 이 수소만 빼내는 기술을 이제 점차 기업들이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친환경적이다. 요에서 수소를 많이 이용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신에너지는 이제 연료 전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인은 이제 수소예요, 수소. 근데 이제 수소를 직접 태우는 거나 연소시키는 게 아니라 수소를 이용한 전지, 배터리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좋습니다. 이것도 환경 오염이 거의 없어요. 이 연료 전지를 쓸 때마다 물만 나와요. 물. 배출되는 게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물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친환경적이죠. 자, 그래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수소 자동차도 이 연료 전지를 이용한 수소 연료 자동차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석탄, 액화, 가스화라는 건데 석탄을 뭘로 만든 겁니까? 액화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액체로 만든 거예요. 석탄을 액체로 만들었다. 석유와 비슷한 효능을 하게끔 만든 거예요. 또 가스화라고 했으니까 석탄을 천연가스처럼 가스화 시켰다. 그럼 뭐가 좋습니까? 석탄을 액화시키거나 가스화 시킨 게 뭐가 좋아서 이렇게 할까요? 석탄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엄청나게 무거워요. 왜? 고체이기 때문에. 이 무겁기 때문에 수출하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큰 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실을 수 있는 석탄의 양이 한정돼 있어요. 한꺼번에 많이 수출을 못해요. 무겁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것도 액화를 시키면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확 줄어드는 대신에 열 효율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가스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가스화해서 많이 이용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대신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석탄이기 때문에 여긴 친환경적이라고 나왔지만 그 전에 비했던 수소 에너지나 연료 전지 에너지에 비해서는 어때요? 친환경적이진 않죠. 환경 오염 물질이 조금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을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 인터넷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조성된 친환경 에너지 마을을 찾아보고 우리나라에도 친환경 에너지 마을이 많은데 선생님이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여러분들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가비오 따스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콜롬비아 마을이에요. 콜롬비아. 자, 콜롬비아에서 이 가비오따스라는 마을에서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생활하기라는 것을 했습니다. 실제로 성공을 했고 그 노하우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다른 마을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고. 자, 정답 한번 풀어볼까요? 아이고, 제가 눌렀네요. 자, 여기는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와 달리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에너지다. 그럼 이건 정답은 뭘까요? 땡땡은 기존에 사용하는 화석연료를 변환하여 전혀 새로운 에너지니까 새로울 신에너지이다. 자, 오른쪽 그림처럼 지하에 증기나 고온수를 이용한 거. 지하라고 했으니까 땅 속을 얘기하는 거겠네요. 그럼 땅의 열을 이용한 거니까 정답은 뭐가 됩니까? 바로 지열 에너지가 되겠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직접 전기를 발생시키는 태양 전지로 에너지를 얻는다. 어디든 설치할 수 있어 가로등, 태양광, 에너지 주택, 태양광 발전소, 인공위성 등에 쓰인다. 재생에너지는 뭡니까? 바로 태양 에너지가 되겠죠. 태양광 에너지. 여러분도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오늘은 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빨리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는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약하고 나서 한 번 더 짚어줄 거예요. 우리 계약 날짜가 잡혔죠? 5월 20일입니다. 아마 선생님 영상은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수업하느라 고생했고 계약하면은 더 재미있게 수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길 바래요. 자, 그만.